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의 서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8월달, 9월달에 거래된 매매사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개인으로 매입한 비율이 높은지, 법인으로 매입한 비율이 높은지, 대출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물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 2가 다폭개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수동 2가 316-35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33억, 대지평수는 58평, 토지 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2억 2,77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준공연도가 무려 1974년도 정말 노후가 된 건물이에요. 이에 반해서 연면적은 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2024년 8월 7일날 거래가 되었고요. 잔금일은 9월 2일, 대출 금액은 무려 1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매입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133억 기준으로 100억 정도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기타, 취득세, 여러 가지 비용 감안한다면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성수동 4번 출구 아래쪽에 위치했고요. 임차 정보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1층은 유명한 포켓집으로 되어 있어서 명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하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그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4년 동안 총 3차례가 팔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이 건물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유는 2021년도 8월 달에 저희 클라이언트가 70억 정도에 제가 매입을 도와드렸고요.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87억 6천만 원의 재매가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매입하신 2022년도에 87억 6천만 원으로 매입하신 분이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133억 정도로 한 번 더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수동의 지가 상승이 이 하나의 매매 사례로 다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가 2022년도에는 1억 4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억 2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의 호가들은 2억 4천에서 많게는 2억 7천까지도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남성수에 위치했고요. 성수역 4번 출구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가장 유명한 소문난 성수역 감자탕집 맞은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요새 업무장길 가보면 10대, 20대 MZ세대를 제외하고도 30대, 40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흡사 가로수길처럼 안테나샵, 그리고 명품 편집샵, 그리고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인에서 매입을 합니다. 최근에는 무신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코스메틱, 그다음 화장품, 그리고 삼성 계열사인 대기업들도 매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정말 큰 호재인 크래프톤 본사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성수동 연무장길 자체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여러분도 주말간에 한번 성수동 연무장길 한번 거닐어 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신 분도 좋은 입지의 건물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연면적 66평에 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을까라기보다도 입지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매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논현동 111-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16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는 80평 정도, 토지 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2억 7백만 원 정도인데 그 이유가 올해 신축이 됐어요. 2024년도 6월달에 신축이 돼서 연면적 235평,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인 건물로 신축인 건물 상태로 그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5월 24일, 잔금일은 6월 25일로 매입금 대비 대출 금액은 100억 정도로 받았고요. 이번 역시도 개인이 아닌 법인 주체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한다면 80억 가까운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시설로 건물을 잘 지었고요. 대지평수가 80평인데도 불구하고 5층까지도 건폐율을 잘 쪼개서 용적률을 전부 다 잘 받아놓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로드뷰로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한쪽 이면에 위치한 이 북향 코너 건물이고요. 강남구청역은 7호선하고 수인분당선이 같이 다니죠. 그리고 강남구청역의 특이점은 이 성능로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위치한 쪽은 청담동으로 들어갑니다. 용동구 쪽은 다 청담동 지목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맞은편은 전부 다 논현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길 하나 사이로 청담동이냐 논현동이냐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좀 대로변에서 보면 이 건물의 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면은 되게 언덕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이 질비해 있었는데 많은 디벨로퍼나 건물을 짓고 하는 밸류에이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건물을 부시고 신축 건물로 많이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여기 로드뷰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맞은편 도로에서도 건물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가시성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두 번째 장점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면은 고바이나 레벨그라운드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 좀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이지만 지하층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용적률 밸류는 3중 일반 주거지역이 한 240%에서 한 26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아무래도 현금을 근 80억 가까이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한 만큼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강남구청역의 역세권이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이지만 이면에 100억대 후반 정도의 매입을 했다는 것에 조금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나중에 이 건물이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에 대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혹은 내 건물을 사줄 사람을 차기 매수자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면치고는 금액 볼륨이 조금 높다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매매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매사도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중학카츠라는 건물이 팔렸고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숲 쪽에 아틀레길 초입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위치는 성수동 1가 668-138 번지고요. 매매금액 60억, 대지평수는 47평 정도 되고 토지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1억 2,796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준공연도는 2004년, 연면적은 93평, 지상 4층인 건물이고요. 계약일은 5월 30일, 잔금일은 8월 16일로 대출 금액은 48억 정도 받았어요. 매매 금액이 60억이니까 80% 정도 대출 받은 걸로 볼 수가 있죠. 이 역시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대출을 받은 케이스고요. 임대 내역을 보면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고 이 건물의 특징은 이 건물을 소유한 매도인께서 잔금 전에 전체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아무래도 매입하신 분은 이 건물을 밸류에이드를 하든 아니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재임대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 소호숲역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아틀레길 시작길입니다. 여기 시작길인데 여기 메인길은 최근에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에 다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주말간에 한번 가보시면 이 거리도 사람이 정말 많은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바로 갤러리아 포레 쪽에 이어지는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어요. 벌써 여기 안쪽에 어떻게 보면 사도에 가까운 이 건물이 평당 1억 2천, 1억 3천 정도 밸류가 됐다는 것은 아틀레길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투자하실 때 조금은 유의할 점은 여기는 중공업 지역이 아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볼륨의 한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면에 80억, 100억 정도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200%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큼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레길로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적게는 30억대에서 많게는 60억 정도 사이에서 물건지를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매입했다, 잘 매입하지 못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소소하게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매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 동교동께 거래가 됐어요. 동교동 160-1번지 금액 볼륨이 좀 크죠. 422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 198평, 토지평당가 2억 1,292만원, 그리고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95년도에 건물이 지었지만 연면적은 1,088평으로 지하 3층인 지상 8층인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됐었고 월 인컴이 한 1억 4천 정도 됐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입지가
좋았고 임대 내역이 상당히 좋았는데, 임대 내역을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1층은 할리스 커피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은행, 그 다음에 필라테스,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 위에 광고판 수익까지 해서 되게 복합적으로 건물이 잘 임체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입지 대비 금액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높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저희 클라이언트가 정말 이 건물이 매각되고 나서도 정말 아쉬웠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홍대구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옆에 CGV도 건물이 됐었고, 지금은 무신사 스토어로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 원더플레이스 이 건물이 평당 2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고요. 주변 매매사를 대비해서도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대구역 상권을 생각하다 보면 1번 출구에 있는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번 출구는 우리가 먹자 상권을 소비하는 상권이라기보다도 피부과, 의원, 그리고 오피스, 이런 복합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리테일샵 보다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많이 쏠려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하면 9번 출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를 형성이 되어 있고, 9번 출구 앞쪽은 주말에 가보시면 유동인구 트래픽이 가장 많고요. 차량 트래픽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은 쪽은 이 9번 출구 쪽에서부터 여기 걷고 싶은 거리 이쪽 라인이 가장 사람이 많고요. 이 건물은 1번 출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먹자 상권보다는 의원이라든지 복합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24년 7월 10일 날 계약이 되었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 잔금을 했고,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매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지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눈에 그려지는 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담동 90-5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300억이고요. 대지 평수는 244평. 이는 토지 평당가로 환산한다면 1억 2,26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면적은 530평, 지하 1층, 지하 3층인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3월 22일 날 거래가 되었고요. 잔금일은 6월 14일 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매매가 대비해서 80%인 240억 정도로 대출을 받았고요. 매입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무한도전 전 PD인 김태우 PD님께서 사업으로 지으려고 매입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 압구정 로데오 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공터가 에트르노 청담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IUC가 거주하고 있는 에트르노 청담인 그 브랜드가 에트르노 압구정이 지어지는 고급 주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최근에 손흥민 씨가 구입하게 돼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300억대 분양가가 넘어서는 상당히 고급 주거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밑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시면 로드뷰상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나와 있지만 지금은 멸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사옥으로 건물이 지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정말 웅장한 사옥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00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역삼동 이면에 300억 혹은 논현동 이면에 300억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기는 청담동이고 청담동 중에서도 고급 주거, 고급 업종, 그리고 여러 유명인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밀집되어 있는 청담동이기 때문에 이면이라도 300억대 볼륨으로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 토지 평당가도 1억 2천대면 정말 금매로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조금 멀리 왔는데요. 노원구 상계동 건물 하나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계동 730-4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금액 280억, 대지평수 185평, 토지평당가로 환원 시에는 1억 5천 정도이고요.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고 202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840평, 지하 1층, 지상 9층인 건물이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대략적으로 보증금 15억에 월 인컴이 8,500만 원 정도여서 매입가 대비 3.84% 정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날 계약이 되었고요. 8월 23일 날 잔금을 치러서 대출 금액은 175억. 이 역시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길래 상계동이 280억에 거래가 되었냐라고 한다고 하면, 위치는 여기 노원역 같고 중계역 이 사이에 위치한 이 상계 교차로 위치한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계주공 아파트가 3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 정말 아파트 상권에 올매어져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실제 가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은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메디컬 건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신축한 이 하나빌딩이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제가 이 건물을 매매 사례로 가지고 온 이유가 강남 외 지역이라도 울량임차인이 메디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일반 매매 금액보다도 조금 더 오버베팅이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계속 고금리 기조가 계속 됐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강남 쪽에서는 요구 수익률도 되게 적게 나오고 공시률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혀서 강남 외 지역으로 메디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건물들, 혹은 메디컬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 혹은 복합 상권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선호하시는 고객층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한 고객분들 중 한 분이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 건물을 개인적으로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상권 자체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있고요. 중개도 학원가 거리도 있고 메디컬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근린생활 필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신축했던 건물이 전체 다 메디컬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임대료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중에 강남에 비해서는 시세 차익이 조금 더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인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면서 적은 시세 차익을 얻더라도 안전하게 건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는 저는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강남 쪽에 있는 요구 수익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시세 차익보다는 조금 덜 나오도 되지만 수익률의 풀이 조금 넓은 지역을 보고 싶다고 하면 강남 외 지역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매매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매매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매매 사례고요. 역삼동 신축 건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 736-28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305억, 대지 평수는 157평, 건물 가격이 66억 정도 측정이 됐기 때문에 대지 평당가는 1억 5천 정도 있고요. 단순히 토지 평당가로 환원한다고 하면 2억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일반 상업지이고요. 준공연도가 2024년 3월달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604평, 지하 1층에 지상 10층의 건물이고 예상 보증금하고 월세가 보증금 한 10억에서 12억 정도에 월세는 한 9,500에서 9,700 정도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은 3.97%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7월 24일, 잔금일은 8월 21일로 대출 금액은 185억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매입을 했죠. 그래서 305억 대비 185억 정도로 대출을 받았고, 취득세,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130억에서 140억 정도의 현금으로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업무시설로 전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건물의 내부 사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역삼역 3번 출구에 나와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보시다 보면 특이점이 좀 오실 텐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인데 왜 용적률을 365%밖에 못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 건물이 앞들어가 만약에 4m라고 하면 준주거 용적률을 정도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40%에서 많게는 한 370%까지 용적률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이 건물이 나왔을 때는 390억부터 시작했다가 금액이 점차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305억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가 정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일반 상업지인 밸류, 그리고 2024년도에 신축했다는 점, 그리고 토지 평당가가 2억 미만인 점을 봤을 때는 잘 매입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월달, 8월달 거래된 매매 사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총 7건 중에서 개인으로 매입한 비율은 아예 없었고요. 전체 다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매입가 대비해서 80% 정도까지 대출을 받았고,
평균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요새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많이 대출을 받는구나, 법인을 했을 때는 대출 비율은 많게는 80%, 적게는 50% 정도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빌딩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매매사들이 좋은 촉도가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개인으로 산 비율, 그리고 법인으로 산 비율,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들이 중심지에 많이 거래가 되었는지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